안녕하세요. 인생유통기한 연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강남역 부하치과 박정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MBC 공익광고 등 이렇게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원장님이 치주질환이나 이제 전신질환 관련해서 많이 영상을 찍으셨던데 네.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네. 오늘 좀 찾아뵙고 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좀 보고 오시죠. 당신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뇨병 발병 확률은 6배가 증가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흐려질 겁니다. 영상을 보면 네. 치주질환이 당뇨병을 6배나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네. 혹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6배나 높아질까요?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 있고, 그래서 논문마다 뭐 수치는 조금씩 달라서 사실 뭐 딱 6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당뇨병이 더 심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것이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심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가설들 중에서는 잇몸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입안의 세균들에 의해서 잇몸에 계속 염증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염증 상태가 전신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른 질환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세포들이 내는 많은 성분들 중에서 특정 성분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좀 떨어뜨려서, 실제 뭐 당뇨가 없는 분이 잇몸 관리가 안 됐다고 해서 새롭게 당뇨가 생기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당뇨가 있는 분들의 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좀 더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치주질환이 당뇨병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충분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 때문에 이제 고혈압약을 꽤 오래전부터 먹었어요. 네. 영상을 보면 뇌졸중 역시도 한 4배 정도 네.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가설과 기전들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영국에서 실험한 것으로는 뭐 250명의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또 250명의 치주질환이 전혀 없는 환자들을 놓고 고혈압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 치주질환이 있는 쪽이 고혈압 환자가 훨씬 더 많더라,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둘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상되고 있는 가설로는 잇몸 염증이 결국 세균에 의한 것인데, 이 세균들이 우리는 그냥 뭐 치석이라고 생각해서 치아 겉에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균들이 결국 잇몸 안으로 파고들어서 잇몸 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세균들이 잇몸 안에서 혈관을 타고 결국 그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뇌 쪽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뇌세포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기전들이 좀 설명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세균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 벽에 어디 붙어서 이렇게 무언가 뭉치는, 이 입안에도 결국은 치석이나 플라그가 뭉치는 것처럼 그런 세균들이 그렇게 혈관 안에서 뭉치게 되면,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해지면 그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뇌졸중도 올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 관련 저도 참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역시도 한 2배 이상의 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거 네. 역시도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에 그거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과 결국 비슷한데, 그 세균들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속에서 이제 뇌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치매에도 여러 가지 기전이 있을 건데요. 저는 뭐 치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치매 중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혈관성 치매가 치주질환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균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안에서 또 염증이 있을 때 내는 많은 물질 중에 일부의 물질들이 결국 또 혈류를 타고 뇌로 가서 거기서 또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치주 질환이 다른 전신 질환이랑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아주 많은 전신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한데, 제가 특히 또 관심이 많은 것은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도 별로 좋지 않지만 조산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너무 빨리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전을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조산이 되었을 경우에 태반에서 잇몸 질환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실제 그 잇몸 염증을 만드는 세균들은 그 자궁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자궁으로 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조산을 일으키는 그런 보고들도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조산된 아이의 그 양수에서도 그런 염증 수치가 되게 높게 검출되고 해서 산모들 같은 경우에 잇몸 관리를 훨씬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해 있는 동안에 잇몸 염증이 또 훨씬 더 잘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가는 것조차도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치과 가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등 방사선 촬영도 하고, 네. 그러면 어떤 시기에 치과 병원을 가야지 가장 적절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솔직히 스케일링, 잇몸 관리하는 정도는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거의 뭐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해도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으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럴 때 초기 3개월이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초기 3개월은 빼고 중간에 한 3개월 정도가 치과 치료하실 때는 가장 좋고요. 마지막 3개월은 보통 치과 치료를 받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너무 아이가 커져 있기 때문에 오래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아마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좀 힘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일링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초기 3개월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기간에는 좀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출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